벌기는 참 어려운데 쓰기는 참 쉽잖아요. 아, 페이. 페이별로 이용할 때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현금을 사실 등록할 수 있어요. 소액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립금의 5%를 적금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다은 씨는 원래 신문물에 좀 약하기 때문에. 오늘 스쿨 2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좀 간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편한? 돈은 벌기는 참 어려운데 쓰기는 참 쉽잖아요. 뭐 때문일까? 요즘에 나온 거 중에 돈 쓰기 편한 거요? 요즘 무슨 땡땡페이들 되게 많잖아요. 페이페이. 간편 결제, 간편 월급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 요즘 진짜 많이 써요. 제 실생활이랑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왜요?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용카드가 한 장도 집에 없거든요.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하고 있어요, 다. 카카오페이 어떻게 써요? 카카오페이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돈도 얼마 없어. 아, 이건 충전하는 거예요. 이거 충전하는 거예요. 아우, 마음. 잘 모르시네. 못 썼네. 카카오페이를 안 써봤네. 네. 아니 그래서 결제를 누르면 이렇게 네. 코드가 뜨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 이거 딱 내고 띡 하면 돼요. 상품이 안 쓰세요? 저 애플이라니까요. 저도 아이폰 쓰지만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 서브폰 하나 더 들고 다니고 중독되면 나오기 조금 힘들어요. 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되니까. 간편 결제가 최근에는 온라인 쪽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쵸. 예전에는요, 뭐 30만 원 넘어가면 공인인증서 뭐 해야 되고 해가지고 특히 폰에서 뭐 쇼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뭐 엠페이, 페이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의 이제 80조 육박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80조.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 맞아. 너무 간편하니까 요즘에는 지문 인식으로 하잖아요. 결제 같은 거. 그래서 지문만 누르면 그냥 띡 결제돼버리고. 페이. 네, 돈을 쓰는 거, 결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많이들 쓰는 거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1등이 삼성페이. 가입자 수로 보면 뭐 네이버가 단연 최고겠죠.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다 된다고 보면 되니까. 페이별로 이용할 때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깜빡하고 계시는 게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잖아요. 이게 현금을 그냥 계좌 이체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매출이 공개가 안 되죠. 현금을 줬으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한테는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을 안 끄는 거죠.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도? 이제 현금영수증 등록할 수 있어요. 네, 설정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가맹점에서 좋아했던 이유가 그냥 말 그대로 현금 박치기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삼성페이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뜨는 게 셀프 주유소 결제하는 법 이런 게 나오는데 셀프 주유소는 요즘에는 마그네틱이 아니라 IC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상 카드 번호를 따서 그걸 단말기에다가 마그네틱 신호로 쏘는 게 삼성페이인데 근데 삼성페이는 IC가 안 돼요. 그리고 삼성페이, 페이코 둘이 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페이코 앱에서 삼성카드를 수거하면 또 페이코 적립금이 또 붙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카드로 삼성페이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폰이 꺼져버리면 집에 못 가는 거 아니냐. 네. 폰이 꺼져도 NFC가 켜져 있으면 한 10번 정도는 해서 어떻게든 집에는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행이다. 근데 예전에 페이캉 이런 거 네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네이버 페이는 막혔잖아요. 뜻이 있을 길이 있다고. 또 찾으셨나요? 소셜 커머스들이 엄청 경쟁이 심하잖아요. 지금 이제 쿠팡도 로켓머니라고요. 혹시 그 소액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적금이요? 충전하는 건데 200만 원까지 충전이 됩니다. 예치금의 5%를 200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이죠. 이걸 적립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5%니까 웬만한 적금의 2배고 이거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립금으로 받은 건 쿠팡에서만 써야 됩니다. 210만 원이 되면 10만 원은 어떻게든 쿠팡에서 써야 되고 2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이 된다. 어떻게 해서든 또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200만 원 넣어두고 쿠팡에서 살 때는 그냥 따로 카드로 써요. 안 쓰고 그냥 5% 1년에 10%를 받기 위한. 이 방송은 쿠팡이 진짜 싫어하겠다. 쿠팡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어요. 여기. 메인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그리고 그거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우리 수업 때 제로페이 얘기했었잖아요. 제로페이가 한 달에 얼마나 결제되는지 아십니까? 2억이 안 돼요. 2억이 안 된다고요? 아까 막 그러니까. 80조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로페이의 제로가 뭐냐면 수수료? 무슨 수수료가 0%인 거지? 카드 수수료인데 우리한테가 아니라 가맹점이 장사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위한 카드구나. 요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가맹점 수수료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은 없잖아요. 네. 우리한테 주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소득공제 40%.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15%, 30%, 40%쓴 거에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는데 제로페이로 40%를 채워도 총 한도는 못 넘어가요. 전혀 없던 공제 내역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지는 않고 있구나. 네, 그리고 소득공제는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연말에 느낌이 오지. 지금 당장은 맞아,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돼. 눈에 보이는 할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결제는 조금 불편해요. 어떻게 써요? 거기도 QR코드가 있어요. 앱을 켜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사장님 얼마예요? 물어보면 12,800원이요? 하면 12,800원 입력해서 보내면 거기서 사장님도 켜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때 약간 좀 복잡하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많은 할인이 아니면 좀 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정보의 야심작인데.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용카드 할인을처럼 할인 혜택을 주고 싶으니까 어린 대공원 같은 것들은 이제 할인을 좀 하게 됐고, 체크카드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캐시백이잖아요.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티마일리지를 1에서 2% 정도는 이제 캐시백을 해주는 걸로. 사실 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빨리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출발이 된 게 일단은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핀테크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낸서라고 이제 그 테크가 합쳐져가지고 대표적인 게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사실은. 인터넷이 발달이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인터넷 그러니까요. 뱅킹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만 좀 빠르지 생각보다 규제가 조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95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일본도 2000년에 이미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우리는 2017년, 재작년에서야 이제 시작이 됐죠.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예요? 사실 시도가 있었어요. 대우증권하고 그때 동양종금이라고 증권회사하고 종금사가 합쳐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가 무산이 됐고, 인터넷 은행이 예, 나중에는 SK텔레콤하고 IT에서도 정치 시작하시기 전에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 계셨죠. 안철수. 그렇죠. 그래서 V뱅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은행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왜 안 해줬어? 왜 안 해줘? 이유는 은산분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산 분리? 은행하고 은행과 산업을 분리? 산업자본을 분리하자. 은행이라는 게 그냥 자영업처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국가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 면허를 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자금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은행을 가지면 계열사니까 더 저리 대출을 이제 해가지고 은행 예금을 자기들 돈처럼 쓰지 않을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은행에 출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완화해야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나 이제 K뱅크나 어떤 회사들이에요? IT 업계예요. 문제는 은행을 하려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대기업 자본이 못 들어오니까 은행이 크지를 못해요. 카카오도 직장인 대출만 가능하지 사업자 대출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그리고 은행에 꽂히라는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시작 못했잖아요. 그쵸. 대학생 대출 해봐야 300만 원인데 집 사는데 300만 원 대출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한 개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언이 좀 말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픈 마켓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쇼핑몰을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직접 찾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네이버에 딱 보면 딱 뜨는 것처럼. 그렇죠. 하다못해 뭐 11버거 지마켓 가도 뭐 여기 오픈 마켓이라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입점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사잖아요. 편하잖아요. 네. 은행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은행도 그게 이제 됐나요? 오픈 뱅킹을 하기로 25일날 발표가 나왔어요. 오. 내가 우리은행을 쓰고 있는데 신한은행 앱으로 이체도 가능하고, 그리고 토스 같은 앱들이 나와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퍼지면 좀 기존 은행들이 많이 좀 위기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없어지긴 힘들죠. 우리나라는 모여 살기 때문에 점포를 줄여도 한계는 있어요. 우리 요즘 뭐 햄버거 사 먹으러 가도 다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혼자 가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다 없앨 수는 없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참 드문드문 사니까 은행 한번 가기가 거기 여행일 분야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뱅크는 없어지고 뱅킹만 남는 것 같아요. 스마트한 소비라는 거는 빨리 결제하는 게 아니라, 빨리 결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잠깐 이렇게 충동이 올라왔을 때 충동이 내려가기 전에 결제를 해버려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김신영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네, 참 배고픔과 거짓 거짓 배고픔이 있다. 참 배고픔은 이제 뭐라도 입에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짓 배고픔은 구체적으로 뭐가 먹고 싶을 때 심심하다는 거잖아요. 쇼핑도 진짜 쇼핑이 있고요. 그냥 자기 전에 심심해 파는 쇼핑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원칙이 뭐냐면 밤 시간엔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택배는 새벽 2시에 출발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장바구니에 담아놔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4시까지 입금 확인되면 대부분 당일 방송 해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3, 4시쯤 됐을 때 폰을 봤는데 장바구니에 담겨 있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결제를 안 해요. 예전에 그 가정법원에서 뭐 4주에 뵙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죠. 그 효과가 엄청나대요. 그게 있기 전후하고 차이가 이혼율이 확 떨어졌대요. 그래서 결제도 4시간 후에 봅시다. 4시에 다시 봅시다. 중요한 거는 하루 쟁여놓고 결제하셔라. 하루 쟁여놓고 결제합시다. 네. 요즘 예금금리도 작은데 세금까지 떼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추가로 예적금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수익이 나는 거를 배당을 해준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아니 ETF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수익률이요?